혹시 주변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운동도 하시고 검진도 받으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뇌졸중은 예고 없이 온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놓친다는 거예요. 오늘은 뇌졸중이 터지기 직전 우리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3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100세 파워 FM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실제 연구 논문, 그리고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벼락두통입니다. 벼락두통이 뭐냐고요? 이름 그대로예요. 벼락이 머리를 치는 것처럼,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평생 처음 느껴보는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뒷목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이 언제 오냐면요. 화장실에서 힘을 줄 때, 무거운 걸 들 때, 운동 중에 혹은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편두통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동맥류 파열 직전의 경고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뇌혈관에 생긴 혹 같은 게 부풀어 오르면서 터지기 직전에 보내는 신호거든요. 실제로 뇌동맥류 파열 환자의 약 40%가 파열 전에 이런 벼락두통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진통제 드시고 찜질하고 누워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통증이 왔다면 진통제 찾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골든타임은 3시간입니다. 뇌혈관이 터지기 전 우리 몸은 단 한 번의 신호를 보내거든요. 살려달라는 신호예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나 주변 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병원 가보시길 권해드려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눈의 변화입니다. 머리가 아프면서 이런 증상 나타나시나요? 눈앞이 번쩍번쩍 빛나거나 사물이 2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 또는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잘 안 떠지는 현상.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냥 눈이 나빠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안과 질환이 아니라 뇌 속에서 커진 동맥류가 눈 신경을 누르고 있을 때 생겨요. 특히 눈꺼풀 처짐,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동맥류 파열 직전 초응급 신호입니다. 2023년 대한뇌신경외과 학회 연구에 따르면요. 눈꺼풀 처짐 증상이 나타난 환자의 약 60%에서 48시간 이내에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단계에서 수술하면 후유증 없이 완치가 가능해요. 하지만 하루만 늦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은 뇌의 창입니다. 눈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면서 눈이 이상하다? 당장 응급실행입니다. 자, 이제 3번째 신호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일 흔하면서도 제일 위험해요. 바로 잠깐의 마비, 금방 괜찮아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1분 후에 괜찮아졌어요. 혹은 말이 잠깐 어눌해졌다가 5분 후에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금방 괜찮아졌으니 괜찮겠지 하고 넘기세요.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 의학용어로는 TIA라고 하는데요. 뇌졸중 전조 증상의 대표적인 신호예요. 쉽게 말하면요. 뇌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뚫린 거예요. 우리 몸이 마지막 경고를 보낸 거죠. 이제 정말 위험해. 하고요. 실제로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 따르면요.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의 약 30%는 3개월 이내에 본격적인 뇌졸중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은 48시간 이내에 발생해요. 여러분, 몇 초라도 이상한 마비나 언어 장애가 있었다면요. 즉시
뇌 MRA 검사 받으셔야 해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가 아니라 괜찮아졌는데도 위험하다가 맞는 말이에요. 이건 몸이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잠깐 여기서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67세 어머님을 둔 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설거지 하시다가 갑자기 그릇을 떨어뜨리셨어요. 오른팔에 힘이 없다고 하셨는데 5분 후에 괜찮아지셨어요. 어머니는 괜찮다, 병원 안 간다고 하셨는데 제가 박사님 영상 본 게 생각나서 무조건 응급실로 모셨어요. 검사 결과 뇌혈관이 70% 막혀 있었고 당일 스텐트 시술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고요. 여러분, 이 사연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만약 따님이 증상을 그냥 넘겼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뇌졸중,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신호 놓치지 말고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안 걸리면 더 좋잖아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것도 돈 안 드는 방법으로요. 자, 여기서 핵심 정보 하나 드릴게요. 혹시 약국 가시면 뇌 영양제 많이 보이시죠? 기억력 개선, 치매 예방이라고 써 있는 거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효과가 확실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 뇌 영양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바로 BDNF라는 물질입니다. 어려운 말 같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뇌를 젊게 만드는 천연 물질이에요. 뇌 신경세포들을 연결하고 새로 만들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죠. 2024년 서울대 병원 연구에 따르면요, BDNF 수치가 높은 70대 어르신들이 낮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약 45% 낮았다고 해요. 그럼 이 BDNF를 어떻게 늘리냐고요? 운동입니다. 특히 강도 있는 운동이에요. 그냥 천천히 걷는 것보다는요, 빠르게 걷기, 가볍게 뛰기, 자전거 타기처럼 심박수가 올라가는 운동을 해야 해요. 숨이 좀 차야 BDNF가 급격히 증가하거든요.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30분씩만 하셔도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관절 상태 고려해서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근력 운동도 같이 하시면 더 좋아요. 아령 들기, 스쿼트, 벽 짚고 팔굽혀펴기 같은 거요. 근육이 수축하면서 뇌로 신호를 보내거든요. 뇌야 깨어나 하고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뇌 용적이 1년 만에 평균 2% 증가했다고 합니다. 2%가 뭐 대수냐고요? 뇌는 나이 들면서 매년 줄어들거든요. 근데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여러분, 약국에서 뇌 영양제 사시는 돈으로 편한 운동화 한 켤레 사세요. 그리고 매일 30분씩 걸으세요. 빠르게요. 이게 진짜 뇌 영양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식단도 중요해요. 설탕, 밀가루 줄이시고요. 채소랑 통곡물 드세요.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해지거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기본 습관 3가지만 간단히 정리할게요. 첫째, 짜게 먹지 마세요. 소금은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약하게 만들어요. 하루 소금 섭취량 5g 이하로 줄이세요. 둘째, 하루 30분 걸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빠르게 걷는 게 중요해요. 셋째, 7시간 주무세요. 잠잘 때 뇌가 청소되거든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최소 7시간은 주무세요. 자, 오늘 이야기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뇌졸중이 오기 전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 3가지는 첫째, 벼락두통, 평생 처음 느끼는 극심한 통증. 둘째, 눈의 변화, 눈꺼풀 처짐, 복시, 시야 이상. 셋째, 잠깐의 마비. 금방 괜찮아져도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방법, BDNF 늘리는 운동 기억하세요. 빠르게 걷기, 근력 운동 병행하기. 건강은 한순간에 이룰 수 있지만 단 하루의 관심으로 평생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백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식 전해드릴게요. 다음 주부터는 한층 더 깊고 알찬 이야기로 매주 월, 수, 금,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뵐게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백세 파워 FM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